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 춘절 연휴를 마치고 처음으로 개장했던 어제 중국 증시는 그야말로 혼돈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에서 개장과 동시에 3,000개가 넘는 종목이 가격 제한 폭인 10%까지 떨어져 거래가 정지되고 또 9% 이상 떨어진 종목까지 합하면 3,200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받을 충격이 지난 2003년 사스 때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 또 우리 증시까지 고스란히 그 충격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은 중국 상황과 또 이에 따른 우리 증시의 영향을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전문가들과 의견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중국 증시 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두 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많이 빠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중국 블랙 먼데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분은 어제 증시 중국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예견된 사태가 터졌었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사실은 휴장하기 전날도 그날도 그 영향을 미쳤었죠. 예. 그래서 중국 증시가 거의 한 3% 정도 빠졌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거의 8%, 9% 빠졌다가 약간 반등해서 7% 네. 중반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한 12% 정도 고점 대비 빠진 거죠. 근데 과거의 사스의 예를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에 이 감염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여파가 사스보다 더 클 것 같다라는 걱정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네, 블룸버그가 괜히 그 공포심을 조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네.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거의 패닉 상태에 중국인들이 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가 중국 증시에서 사라졌고요. 또 지난 10일간을 보면은 전 세계 증시에서도 무려 4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주가와 관련해서는 거의 폭락은 멈췄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증시는 정책 시장이다 보니까 정책 총동원령이 현재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205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로 했고요. 또 공매도 금지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순매수 원칙을 지키라는 지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증시가 좀 불안해진다면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기업 실적 발표도 좀 늦춰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하라든지 대주주의 비유통주 해제 물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매도 금지령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문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중국을 얼마나 더 괴롭힐 것이냐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전염성, 사스, 메르스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어때요? 중국 경제 혼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경제적인 영향을 놓고 보면 네. 아마도 3, 4분기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7월, 8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예.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또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사실은 3월 중순에서 3월 말쯤이면 거의 끝나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사스가 일어났었을 때 예. 보시면은 경제 규모의 영향은 약 한 4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45조 원화 정도로 되고요. 글로벌 GDP 한 0.1%를 없앴다, 감소시켰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2.2%로 좀 낮아 보이지만 이 감염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오늘 숫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스가 10,000명이 안 됐었으니까 훨씬 2배 정도로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또 사망자 수도 지금 425명이니까 과거 사스 사태를 이제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감염자 수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불안 심리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 대비해서 지금 중국의 경제 규모를 보시면 그때는 글로벌 GDP 한 4%였지만 지금은 이제 17%니까 거의 4배 수준이죠. 여기에 결국 400억 달러의 한 4배 정도로 잡으면 적어도 한 1,6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원화로는 190조 이상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1·4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중국이 한 6% 정도 성장을 하는데 예. 일시적으로 뚝 떨어져서 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스러운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광 산업이라든지 리저라든지 뭐 소매 판매 등등의 이 감소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또 뭐 중국인들이 워낙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그렇죠. 감소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16억 달러 정도 매출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공급 체인에 있어서 생산 차질이 생기면 이게 이제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이게 감염자 수만 잡히면 괜찮을 텐데 네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파는 뭐 좀 길게 가면 여름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뭐 유동호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 소장님은 아까 일단 중국 정부가 정부 뭐 경기부양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중국 안에서는 현재 그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책임자는 박쥐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황금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이 확산되기 한 달간을 허송세월을 했다는 거죠. 골든타임을 놓쳤다. 예, 골든타임을 놓쳤는데 문제는 이게 2003년 사스 때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겁니다. 사스 때 보면은 5단계에 걸쳐 가지고 그 구분이 되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정보를 공개를 거부하면서 불안 공포 심리가 확산되는 단계고요. 2단계는 정부 발표를 믿지 않으면서 중국인들이 도시 탈출이 일어났던 시절입니다. 네. 지금 우한에서 500만 명이 탈출했던 것도 같은 시기고요. 지금은 제3단계인데요. 확장과 관련해서 악성 루머들이 계속 번지고 있고요. 내부 고발이 있는 시절입니다. 이 시점이 주가 바닥이라든지 경기 바닥이 아니고요. 3단계 부분 넘어서 4단계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더 이상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WTO에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정보 공개,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방역 작업에 나서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아직 남아있는데 3, 4월 정도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질병 확산이 피크가 치는 시점서부터 그 5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유행이 마무리되면서 환자 수 격감 그리고 해외 거주자들이 다시 중국에 돌아오는 시점이 됩니다. 아무래도 5월, 6월 정도가 된다는 점에서 지난 사스 때의 답습 효과로 인해서 한 8개월 정도 이번에도 경제적 충격이 계속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경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금융시장은 또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금융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심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춘제가 조금 더 연장되는 분위기고 이게 이제 유동인권 다시 한번 모이게 되면 그때 만약에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이러면 심리 자체가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심리 자체는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죠. 예. 지금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그만큼 이제 소비 시장이 커졌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뭐 미국의 소비 시장의 10분의 1밖에 안 되던 중국 소비 시장이 지금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3분의 1 정도 규모. 그러니까 글로벌 GDP, 글로벌 소비로 따지면은 10%가 넘는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절반으로 줄어든다든지, 과거 지금 성장하는 속도가 지금 연간 단위로 한 7%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지금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앞으로 이제 잡힐 거다라는 예상만 돼도 금융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잡히는 시기가 5월, 6월, 뭐 7월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은 3월 달에 바닥을 찍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엄청난 급등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엄청난 유동성을 부여해 놓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에 발표 나왔던 게 아까 나왔지만 205조, 205조니까 중국 GDP 1.1%. 굉장히 큰 규모죠. 네네. 그리고 여기에 또 금리까지 0.1%
0.1%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강도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유동성 부여가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을 유동성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 정부의 205조, 아까 뭐 GDP의 1.1%에 달하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사태의 좀 완화 또 어떤 충격 작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엄청난 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부분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 많은 자금들 205조 원 예. 정도 되는 자금이 대부분 국유 기업에 집중이 되는데요. 네.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타격을 받은 업종들을 보면은 뭐 소매 유통이라든지 뭐 교통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영화관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은 대부분 국유 기업이 하면서 이전부터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자금, 운전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한 세제 감면 그리고 대출 시 금리를 낮추는 이런 작업들에 대부분 쓰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주요 생산 활동 그리고 소비 활동의 주체는 민간 기업인데 그렇죠.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문턱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쇼크로 인해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네. 뭐 중국 제조 2025라든지 1대1로 사업, 중국의 꿈이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실기를 많이 범했고요. 뭐 네. 개방적이라든지 투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 생산 차질로 인한 그 공급망의 훼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엑스포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중국 정부가 현재 내놓는 카드는 아무래도 뚫린 저 댐에서 네. 손만 집어넣고 막는 효과밖에 없지 별로 않을까 효과가 이렇게 없을 보여집니다. 것이다. 예. 생산 활동이 중단이 되고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면 사실 중국에 지금 여러 가지 부품을 납품받고 있는 우리 업체들조차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까지 일부 생산 라인을 지금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사스도 비슷한 기간이었는데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공장이 파괴가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작업을 못 하니까 생산이 안 되는 그러네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감염자 수가 잡히고 이런 부분만 일어나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물론 당연히 1사분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재고가 크게 감소를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생산 차질이 일어나니까 그만큼 또 판매도 줄어들고 자, 이런 영향이 일어나는데 또 재미있는 현상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반도체의 재고가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네요. 크게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 네. 예, 뭐 정말 이게 팬데믹이라고 해서 예. 엄청난 사망자가 나와서 예, 이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치사율 2.2% 수준 이게 잡히기만 한다면 다시 또 경제에 플러스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감안했었을 때 패닉 매도는 정말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 강도가 클수록 유동성 부여가 너무나 크다는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뭐 공장, 중국 공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군들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도 말씀을 하셨고 네. 디스플레이 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이제 우리가 공장을 어쩔 수 없이 가동을 못하는 상황들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재고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우한 사태와 관련해서 15개 도시들이 현재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도시들이 대부분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핵심 도시들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메카들이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한 같은 경우는 650개 다국적 기업들 자동차와 관련해서 진출되어 있습니다. 뭐 GM도 그렇고요, 시트로엔, 르조 그리고 혼다, 닛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생산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여기에 부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많이 공급이 됩니다. 중국에는 베이징 현대를 비롯해서 퉁펑 위아이 기아
그리고 현대모터스, 그리고 위아, 만도 같은 경우에도 완성체뿐만 아니라 부품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2차, 3차 밴드의 차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품 재고가 지금 현재 바닥 수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충격적인 상황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또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LG전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코의 자동차 강판 공장, 그리고 두산의 그 굴착기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태가 길어진다면 원부자재 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것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무래도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생산하는데 우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전자 부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폭스콘 같은 경우는 우한뿐만 아니라 상하이, 광둥성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산 공장이 언제 가동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화웨이,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이 최악의 국면에는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 이제 일본하고 갈등이 있을 때 뭔가 그 부품을 납품받는 그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중국에 의존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예. 그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삼성전자 핸드폰 공장이죠. 예. 과거에 시장 점유율이 20%나 됐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미중 무역 전쟁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네. 미국으로 가지고 와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이 사태가 터지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웃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결국은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전략을 쓰면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정말 지난 한 20년으로 놓고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높였으니까 네. 의존도를 거의 뭐 20% 이상으로 높였으니까 그 비중을 줄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올바른 어떤 구조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전혀 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큰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웃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해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1차 협상을 하면서 1차 합의를 하면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거든요. 근데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좀 변수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어떻게 작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30일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비롯해서 시장 개방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는 작업들이 지금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의 그 양액 개체가 현재 불투명한 상태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법규 개정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예. 미국에 약속했던 올해 365억 달러의 그 상품 수입도 현재 그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교통 통제도 되고 있죠. 또 공공장소가 폐쇄가 돼 있죠. 도시가 봉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미국에 좀 유연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느냐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근거는 아무래도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도 농산물 구매라든지 위해나 절하와 관련해서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성질 급한 트럼프가 이번에도 참지 못하고 중국에 좀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시 주석의 한국 방문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그래서 중국 유코들의 그 방안도 늦어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 소비도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뭐 사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부터 끄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과의 약속 이행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약속 이행을 하려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예. 약속은 이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만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진핑 정권에 있어서 이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을 했었으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입을 많이 해야지만 그만큼 가격을 또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할 건데 지금 어쨌든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지연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당히 무서운 것은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나오느냐인데 그렇죠. 아마 지금 이 미국의 윌버로스 장관이 했던 얘기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제조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결국 경쟁력에 있어서 지금 중국 잡기를 제대로 하고 있다. 예,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번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패권 싸움에서 미국에 이기기 어려웠는데 어려운 상황이죠. 정말로 네. 이제는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국내 경제 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조용찬 소장 또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